남부 내륙과 산지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또 예보됐습니다. 강원도는 저지대와 지하도로를 점검하고 주민 대피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가 운영되면서 환동의 본부 명칭이 사라지고 조직도 일부 개편됩니다. 해수욕장 개장 이후 계속된 비로 동해안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37%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삼척이 70% 급감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새 주인인 KH그룹 인사들이 잇따라 성비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13일부터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300mm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진 가운데 모레까지 도내 곳곳에 강한 비가 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부 내륙과 산지 30에서 100mm, 태백과 정선, 원주 등 많은 곳에 120mm 이상, 중부 내륙과 산지, 동해안에는 10에서 60mm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 남부 산지와 태백, 정선, 평지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그 밖의 지역으로 호우특보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강원도가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18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열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과 인명피해 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 주민 대피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또 침수 위험이 큰 지하도로와 저지대 지역을 철저히 예찰하고 붕괴 위험시설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2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농작물 7.86헥타르가 침수되고 정선군 군도 3호선에서 토사와 암석이 쏟아지는 등의 피해가 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가 다음 주부터 강릉에서 업무를 시작하며 제2청사 시대가 열립니다. 특히 강원도 수산사무소로 출발해 60년 넘게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해온 환동의 본부라는 이름은 사라지지만 기능은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4년 강원도 수산사무소로 출발해 60년 넘게 강원 동해안과 내수면에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한 강원특별자치도 환동의 본부. 4개과 3개 사업소를 운영하며 공무원 인력은 1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해양수산 업무를 총괄하며 군 경계 철책 철거 사업과 어촌 뉴딜, 미래수산 핵심 사업인 연어 양식 기반 구축 등 해양수산, 관광에서 중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글로벌 본부 제2청사 시대가 열리면서 환동의 본부도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환동의 본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행정 조직은 해양수산국으로 건물 이름은 제2청사 환동의 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획총괄과가 사라지고 양식산업과가 신설되며 해양 레저와 해양 관광 기능은 관광국으로 편입됩니다.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3개국 체제의 더 큰 조직이 강원 북부권에 자리 잡는 만큼 기대감이 큽니다. 환동의 본부에 있을 때는 어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어떤 부탁이나 어려운 점을 얘기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국이 생길 때 한 단계 걸쳐서 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좀 우리 어민들에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해양 관광 분야가 관광국으로 이관되는 부분은 공유 수면 허가 관리가 해양수산국 업무인 만큼 조직 내에 소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이름만 그 해양수산국으로 바뀌는 것이지 오히려 기능은 기존보다 확장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분야의 특례를 반영해서 기능이 확대돼서 해양수산국을 잘 운영하여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 제2청사는 3국 한객과 체제로 꾸려지는데 21일 인사 발령이 나고 공식 업무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개장 후 2주일 동안 강원도 해수욕장을 다녀간 피서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강원도 내 해수욕장에 피서객 41만 3,446명이 다녀가 지난해 같은 기간 65만 6,823명에 비해 37.1%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삼척이 마이너스 70.9%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고성 마이너스 51.7%, 동해 마이너스 44.6%, 양양 마이너스 43.3%, 강릉 마이너스 35.7%, 속초 마이너스 14.9%였습니다. 환동의 본부는 2주 연속 주말에 비가 많이 와 피서객들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 지어졌는데요. 2년 전 KH그룹에 매각되면서 새 주인을 찾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H그룹에서 알펜시아로 새로 부임한 임원들이 잇따라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6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 매각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KH 강원개발. 알펜시아를 확장 개발해 세계적 리조트로 만드는 것은 물론 그 일대를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로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기존 직원들의 고용은 100% 승계됐고 당연한 수순으로 조직 개편과 인력 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KH그룹에서 알펜시아로 발령받은 임원급 인사들의 성비위가 잇따라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한 상무가 1년 넘게 여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고 퇴사한 데 이어 얼마 전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사의 성추행 사건도 불거졌습니다. 해당 이사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 본부장을 추행한 혐의로 현재 직위 해제 후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이 다리를 이렇게 막 해서 뭐 허벅지 이렇게 닿게끔 하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오라고 머리춤 넣어갖고 이렇게 오라고 가까이 그러면 제가 글쎄요 이런 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사는 현재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체류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친인척으로 알려졌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보복성 인사조치까지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영월지청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거는요, 저희 회사한테 전달된 것도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고요. 그 되는 대로 아마 전달을 할 것 같아요. KH그룹은 현재 알펜시아 입찰 비리 의혹으로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지난 4월 계열사 5곳이 줄줄이 거래 정지된 상황입니다. 재매각설까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임원급 인사들의 성추문까지 더해지면서 알펜시아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다축 평면 수영 재배법. 보다 효율적으로 과수나무를 기르는 새로운 재배법인데요. 이 재배법을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복숭아나무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복숭아 농장, 다축 평면 수영 재배법으로 복숭아나무를 기르고 있습니다. 재배 시작 3년 만에 드디어 다음 달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다축 평면 수영으로 길러진 복숭아 나무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나무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평면으로 뻗어 올라갑니다. 높낮이도 방향도 제각각으로 과실이 열리는 기존 복숭아 나무와 달리 위로 뻗은 8개 줄기를 따라 앞뒤로만 과실이 열립니다. 그래서 평면 수형으로 불립니다. 나무 높이도 3m 안팎으로 높지 않고 폭이 좁아 가지치기와 방제 작업이 수월합니다. 대부분 과실도 양쪽 면에서만 열려 수확할 때 필요 노동력이 절반까지 떨어집니다. 또 과실마다 햇볕을 골고루 받아 균일한 품질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확량은 많고 그리고 기계화 작업하기가 쉽고 이제 기존 수영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평면 수영이 확실히 이점이 더 많은 수영이라고. 지금까지 다축 평면 수영 재배법은 사과나무 위주로 적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농업 환경이 변하면서 다른 작물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재배법의 필요성이 커졌고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2021년 국내 최초로 춘천 복숭아 농가의 다축 평면 수영 재배법 적용을 시도했습니다. 제일 최적화시킨 이제 모델로 8축형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수고는 한 3-4m 안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량성이라든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다축 평면 수영 재배법으로 기른 복숭아의 생산성이 일반 재배법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농가에서 직접 설치했던 의의를 갖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초기의 수량과 품질이 양호해지고 하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다축 평면 수영 재배법은 전문가 평가와 추가 연구를 거쳐 이르면 내후년쯤 일반 복숭아 농가에도 보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망상 일지구 사업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게시했다며 한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고위공무원 비리척결연합회라는 단체가 지난 12일과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과 동해시청 앞 광장, 경제자유구역청 담벼락 등에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적힌 광고물을 게시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 현수막은 관할시청 담당 부서에서 철거한 상황입니다. 2024 강원 청소년 겨울올림픽을 앞둔 강릉에서 겨울 스포츠를 접하기 힘든 국가들의 꿈나무들을 위한 쇼트트랙 대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대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태국 등 중동과 동남아 지역 27개 나라, 선수 110명이 참가해 남자 500m와 여자 500m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내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70여 개 나라 2,900명이 참가하는 청소년 겨울올림픽 행사가 개최됩니다. 삼척지역 시범 해수욕장 2곳에도 상어를 막기 위한 그물망이 설치됩니다. 삼척시는 오는 23일까지 모두 4,700만 원을 들여 상어와 독성 해파리 등을 막기 위해 삼척해수욕장 500m, 맹방해수욕장 400m 길이의 그물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달 초 삼척 임원에서 몸길이 2m가 넘는 악상어가 혼액되는 등 최근 동해안에서는 상어 출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오징어 조업이 부진한 가운데 근해 오징어 체납기 어선들이 러시아어장 조업에 나섭니다. 30톤 이상의 도내 체납기 어선 20척은 오는 20일쯤 러시아 연해주 수역으로 출어해 어회 칼당량 1,855톤을 잡을 계획입니다. 러시아어장 조업에 나서는 체납기 어선은 강원과 경북 33척이며 한 척당 오징어 91톤과 복어 2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올해 현재 도내 오징어 어획량은 800여 톤으로 3년 평균 어획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동해 최북단 해양경찰 출장소인 대진 출장소에 경찰관이 상시 배치됩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대진 출장소 관할 항구인 대진항과 초도항에 약 190척의 어선이 매일 드나드는 등 늘어난 치안 수요를 고려해 24시간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대진 출장소는 조업 한계선 남쪽 5.5km에 있어 한때 경찰관을 상시 배치했으나 거진 파출소와 합쳐진 이후 순찰 방문으로 치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택배 대리점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택배기사 4명에게 각각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7월 강릉의 한 대리점주가 고용한 다른 택배기사들의 물건을 차에서 내려놓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기사들은 대리점주가 노조와 구두로 약속했던 택배 영업 방식을 따르지 않고 대체 인력에게 일을 맡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동해 묵호항 일원에서 정부의 K컬처 관광 이벤트 백선에 선정된 제2회 2023 묵호 돛제비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묵호항 여객선 터미널 광장에서 열리는 2023 묵호 돛제비 페스타는 도깨비 관련 체험 콘텐츠를 포함해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신설 보강했습니다. 축제의 첫째 날과 둘째 날 터미널 특설 무대에서는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공연이 펼쳐지며 먹태와 막걸리, 돛제비어 등 다양한 먹거리 홍보와 시식 행사도 마련됩니다. 제13회 풍호마을 연꽃축제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강릉시 강동면 풍호마을 연꽃 재배단지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는 연잎밥과 연잎국수 등 다양한 먹거리와 천연 염색, 페이스 페인팅 같은 즐길거리, 기찻길 옆 산책로를 걸으며 힐링하는 산책 코스도 마련했습니다. 또 강릉 송정해변 일대 4.8km를 걸으며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송정해변 및 해송길 맨발 걷기 힐링 캠프가 오는 22일 강릉 송정해변 일대에서 열립니다. 양양군이 신품종 딸기를 농가에 보급합니다. 양양군은 9월 말까지 거마리 일대 육묘장에서 키운 분홍빛깔의 딸기 샤이투 육묘 6,200주를 재배 희망 농가에 전량 보급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